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기다리던 인턴 기회가 왔습니다. IBK 기업은행 인턴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봅시다.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는 이런 거 알려드리고요.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은 템플릿하고 예시 있는 거 아시죠? 영상 듣고 나서 확인해서 적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보죠. 우선 내용 등급 평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채용 공고에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내용 등급 평가라는 게 나오는데 공장식 평가를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장식 평가라는 건 어떠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면 A 등급, 조금 빠지면은 B 등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적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문항 설계는 인재상 중심입니다. 문항 하나하나가 이 기업은행의 인재상의 하나하나에 딱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번에는 NCS와 상관없는 그냥 평가가 예상이 돼요. 그냥 예전 라떼는 평가죠. 예전에 그냥 기업들이 하던 NCS와 상관없는 그냥 평가를 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항목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항목 1번은 본인에게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원한 이유와 인턴 경험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은 약간 포장이고요. 지원 동기하고 입사업 포부, 그러니까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사실상의 지원 동기 평가고요. 인턴 지원 동기의 평가 기준은 이겁니다. 어, 우리 기관의 산업이나 사업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기업은행이니까 금융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느냐. 그리고 인턴 지원에 대해서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지원했는가. 뭘 위해서? 그러니까 인턴이라고 하면 실무 경험이잖아요. 실무 경험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어떠한 실무 경험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목표가 뚜렷하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치관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가치관은 이런 거 잡으시면 돼요. 저는 성장이 중요합니다. 저는 목표 의식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삼고 있습니다. 혹은 저는 제가 최종 입사를 했을 때 필요한 사람인가 기여를 하는 입장에서 역량 향상을 통해서 기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뭐 이런 거, 이런 단어를 쓰시면 돼요. 이건 어차피 포장이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기업은행이기 때문에 금융업과 관련해서 뭐 교육을 받았거나 대외 활동을 했거나 공모전 같은 거 이런 거 대외 활동을 했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융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던 것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금융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꾸준히 해왔고, 기업은행 인턴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이런 맥락으로 작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상 들어가야 될 게 금융업에 관심이 있어서 했던 대외 활동들이나 직무 능력 향상 경험들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한 스푼이 더 들어가면 좋습니다. 기업은행은 요런 부분에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요런 부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혹은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요런 그 부분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했습니다.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약하면은 제가 꾸준히 그 금융 분야에 대해서 준비해오고 은행원을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역량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기업은행에 인턴에 지원한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인턴을 통해서 기업은행에서는 요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기업은행 그 인턴 업무를 통해서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서 최종적으로 정직원이 되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중요시하는 가치관은 요것이고요. 인턴 이제 입사한 다음에 어떤 것들을 배우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금융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요런 활동들로 증명할 수 있고요. 인턴을 통해서는 기업은행에서만 배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행 인턴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향상시켜서 최종적으로는 기업은행의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거죠. 자, 예시 보여드립니다. 이런 식입니다. 가치관 키워드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키워드만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중요시하는 키워드는 도전과 성장입니다. 그래서 제 최종 목표가 기업 금융 전문가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했죠. 그냥 은행원이 아니라 기업 금융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기업은행의 인턴직이 필수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기업은행의 인턴직을 수행하는 게 얻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업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왔다는 증거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뭐 금융감독원 같은 데 서포터즈 활동도 했고요. 금융 관련 공모전도 활동도 했고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금융업 중에서도 기업 금융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죠. 뭐 이 내용은 빠져도 됩니다. 어쨌든 이 플롯에서 제시해야 될 거는 금융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대외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혹은 역량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채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한두 줄 정도 아니면 두세 줄 정도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턴 입사 후에 저는 얻고 싶은 부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기업은행 하면은 국책은행이죠.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얻고 싶습니다. 다른 기업에서는, 다른 은행에서는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은행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이나 기업은행이 강점을 보이는 내용들이 있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행 인턴 아니라 너희 은행 인턴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행 인턴 이후에 이런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문가로 성장해서 최종적으로 정규직에 입사해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금융업에 대해서 꾸준히 금융업에서 일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고, 그리고 인턴에서 얻고자 하는 부분이 확실합니다. 이 부분을 꼭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2번은 요거는 기업은행의 인재상인 신뢰와 책임에 해당하는 인재입니까? 요걸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여기 딱 있죠. 요거 지금 평가하는 건데 간단합니다. 요런 사례 제시하시면 됩니다. 투철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한 경험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데 이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수행해가지고 누군가의 신뢰를 얻은 사례, 이런 것들을 제시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됩니다. 저는 투철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타인의 신뢰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임을 맡았는데 어떤 책임을 다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노력을 해서 그 책임을 다했고 신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시하시면 되는 거죠. 자, 사례는 사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은 맡겨진 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수행하는 책임감입니다. 어떠한 경험에서 그러한 책임감을 발휘해서 신뢰를 형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줄만 읽어봐도 너희 평가 기준 이미 다 파악했어. 그래서 높은 점수를 주십시오. 나는 A등급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 제시를 해야 되겠죠. 왜 그 역할을 다하기 힘들었는지를 쭉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드린 사례가 이런 건데 채용 박람회 이제 서포터즈 갔는데 보통 청소하고 안내를 하죠. 근데 너무 관리 인원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뭐 중간 근무 이탈자도 도망가는 사람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 행사가 지연이 되면서 근무 시간이 끝나는 상황까지 이 행사가 종료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자, 책임을 다하기 왜 힘들었는지 쭉 제시가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한 이제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근무 시간이 끝나서 그냥 이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근무 시간이 끝났지만은 이 행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정리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신뢰를 얻었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직원분은 연신 고맙다고 얘기를 했고 저녁도 사주셨다. 이게 신뢰의 표현이죠. 그리고 저를 좋게 봐주셔서 그 다음에 행사했을 때도 계속해서 연락을 해주셨다. 이게 이제 신뢰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은 부분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입사 후에도 이러한 책임감을 발휘하겠습니다 하면은 끝이겠죠. 이런 식으로 항목 2번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역할을 다하기 힘든 상황에서 역할을 다해서 신뢰를 얻은 사례를 기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항목 3번 갑니다. 이거는 기업은행의 인재상 중 열정과 혁신에 해당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 여기에 열정과 혁신이 있습니다. 근데 열정과 혁신하면은 우리가 뭐 이게 뭐야? 그냥 열정 가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열정과 창의적 사고입니다. 창의적 사고. 열정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문제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도전 정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창의적 사고라는 건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과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요즘 이 금융업계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라고 그러죠. 4차 산업혁명이나 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에 중요성이 지금 엄청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조직 생활 내에서 스스로 어떤 문제를 인식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한 사례를 제시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자신의 변화, 학창 시절에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개선한 경험, 요것들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례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공기관 입사 지원서 쓰실 때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사례를 적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약점 극복 사례를 적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나 두 번째를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작성 버릇은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저는 어떤 적극적으로 문제인식을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고 원인은 이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원인 분석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대안은 이렇게 이제 해결을 했는데 저는 새로운 대안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고요. 입사 후에도 항상 새로운 방식, 이 혁신적 사고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하시는 거죠. 자, 예시는 제가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단점 극복 사례, 하나는 이제 새로운 방식의 문제 해결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단점 극복 사례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떤 단점을 갖다가 열정적인 자세와 새로운 시도로 극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제시하시고요. 문제인식을 먼저 하는 거죠. 제가 뭐 어떤 걸 목표로 했는데 어떤 능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는데 제가 이런 게 단점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단점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고, 그래서 이걸 극복하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시드린 사례는 은행원을 목표로 하는데 아무래도 고객 응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내향적이고 조용한 성격 자체가 단점이더라. 그래서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고 인식을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이제 시도를 해야 되겠죠. 그동안에 제가 해오던 방식들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던 걸 했다라는 거죠. 조장 역할에 보통 내향적인 분들이 이런 거 잘 안 하시잖아요. 조장 역할에 적극적으로 자원했고, 그 다음에 발표할 일이 있을 때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저라면 절대 하지 않을 축제 공연팀 같은 거에도 지원해가지고 수백 명 앞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 정도 하면 극복이 되겠죠. 그래서 소통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됐고요. 대담한 성격을 가지게 됐고 약점을 극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요런 저의 약점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서 계속해서 극복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적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점 극복 사례로 적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창의적 사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 사례를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른 기관의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법에서 제시 드렸던 사례인데 요런 겁니다. 어떤 경험에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서 결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인식 부분 들어가겠죠. 상황 제시 들어갑니다.
제가 국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서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데 저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계산원이 계속 이제 한 명씩 있어야 되는데 이 방식을 개선하고자 키오스크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키오스크를 도입하고자 하니까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키오스크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기존의 포스기를 활용한 방식이 있어서 이 방식을 제안했다. 새로운 방식이죠. 기존에는 만약에 인건비 줄이려고 키오스크 들이려면 키오스크 기를 사야 됐는데 저는 키오스크 기를 새로 사는 게 아니라 기존의 포스기에 프로그램만 깔아서 이제 키오스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한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사례고요. 이런 대단한 사례가 아니라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저는 이런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정도 사례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혹은 효율성이 향상이 됐고 성과가 창출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일반적인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사례를 갖다가 제시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단점을 극복한 사례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 두 가지 중 하나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항목 가볼게요. 타인과 협업 또는 의사소통하면서 나오는데 이거는 기업원의 인재상인 소통과 팀워크에 해당합니까? 요걸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요거죠, 요거. 요 세 번째 인재상을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요런 거 제시하시면 돼요. 협조적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나 혹은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나 혹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발휘한 사례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협조적인 사례는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팀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탐색하는 태도. 그러니까 뭐 도와줄 부분 없어? 뭐 이런 태도죠. 그 다음에 팀원들이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적극적인 태도로 도우려는 자세. 여러분들이 어떤 동료에게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부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니죠. 어떤 부탁을 했을 때 내가 해줄게. 이런 식으로 좀 밝게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자세를 취한 그런 사례를 제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예요. 누가 소통을 시도해서 소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고 만약에 팀 내에 그 소외된 사람 있잖아요. 내향적인 이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그 사람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던 사례. 이런 것들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거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일을 할 때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예를 들면은 빨리빨리 하는 걸 중시하는 사람과 정확하게 하는 걸 중시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일을 하면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일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맞춰서 일해야지. 요게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다른 동료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에 알맞은 소통과 일하는 방식을 취함으로 인해서 성과를 냈던 사례, 협업했던 사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시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1번이나 2번이나 3번 중 하나의 사례를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먼저 저는 이러이러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냈던 협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저의 어떠한 태도를 통해서 해결했고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그런 태도를 발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 보여드릴게요. 관세법인, 회계인데, 자, 회계법인 실습 수행 중에서 협조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소통 의지의 중요성을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 혹은 발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먼저 제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제시 들어가야 되겠죠? 실습생 2명과 함께 회계법인 실습생으로 출근을 했는데,
저는 최대한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아무런 업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인 소통에 자세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발휘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행동했다. 음. 선배님들이 부르시면은 크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고 작은 일, 뭐 복사나 이런 거, 뭐 심부름 시키시면 신속하게 최선을 다했다. 요게 협조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일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점심시간이나 선배님들이 쉬실 때 혹시 도와드릴 일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요게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소통의 의지죠. 그래서 그 결과 일이 점점 많아졌고 전문적인 업무까지 할 수 있었고 정규직 입사 제안까지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이래요. 인턴이나 실습생 갔을 때 잘하잖아요. 엄청 잘하고 와 얘는 A급이다 생각되면요 정규직 입사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실습 가면요 대충 시간 때우고 막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공부하고. 근데 요런 자세를 취하시면은 그냥 면접 없이 입사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규직 입사 제안을 안 받았다면 A급이 아닌 겁니다. 음. 그래서 요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시키면 밝게 응대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일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요런 태도를 발휘한 경험을 제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험을 바탕으로 협조적인 태도와 이 적극적인 소통 의지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인턴 수행 중에도 요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요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항목 4번까지 다 써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